네,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3차 시 이산학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입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분포들을 배울 거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확률을 여태까지는 하나하나 어떤 뭐 사건이 이렇게 됐을 때 확률값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이제 그런 확률값들이 모여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자료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부터는 하나하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단계로 이상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력에 보시면은요, 할인액에 따라서 이제 뭐 할인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할인권 한 장에 대한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평균은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구하실 수 아시죠? 할인액 곱하기 할인 건수, 그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되죠? 나누기 100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에요. 그죠? 이 평균이고요. 이 평균을요, 이를 이렇게 띄어요. 식만 이렇게 띄워볼게요. 이렇게 띄면은요, 5,000 곱하기 100분의 70, 만 곱하기 100분의 20, 2만 곱하기 100분의 10 해가지고요, 나온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하게 7,5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뭘지를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100분의 70이랑 100분의 20, 100분의 10이 뭘까요? 100장의 할인권이 있을 때 5,000원이 나올 확률. 이게 바로 확률 값이에요. 그죠? 네. 확률값.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네,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런 해석도 되거든요. 5,000원이 나올 가능성이 70%고, 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20%고, 2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10%다. 그 가능성들을 곱하면 결국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값이 평균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산확률 변수일 때예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될 때, 그쵸? x는 xi일 때의 확률은 pi. 그럼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앞에서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때 각각을 곱해서 더해준 이 값을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낼까? 이거 읽을 때 x의 기대값, x의 평균. 영어니까 여러분 뒤에서부터 앞으로 수식해주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있죠? 합계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일 때요. 기대값은 이렇게 된다. 이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여러분 확률 변수 x. 이산인가요? 연속인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이산이죠. 1, 2, 3, 4, 5, 6 셀 수 있어요. 이렇게 1. 이산이면은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으며 거의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럼 1,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모두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x의 기대값은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 해서요. 6분의 1. 나중에는 이거 생략하면 되겠죠? 1, 2, 3, 4, 5, 6. 6분의 0. 이거 더할 수 있죠? 1부터 n까지 합. n의 n 더하기 1이거든요. 6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요. 네, 2분의 7이라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에 이제 분산과 표현 편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분산이란 개념을 배운 적이 있나요? 분산. 분산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해석할 때 평균이라는 값은 대표할 수 있는 값이죠. 근데 어떤 두 반의 자료가 중학교 때 그런 거 삼포도 이런 거 배웠을 것 같거든요. 어떤 두 반의 평균은 같은데 이렇게 모여 있는 성적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성적이 평균 근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두 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자료는 다르니까는요.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분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뭐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간단하게요. 편차가 뭐냐면요. 편차는
이 중학교 이제 별량에서요, 평균을 빼면 돼요. 평균. 별량이 그 확률면서 x의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편차는요, 1, 2, 3, 4, 5가 있으면 평균은 3이죠. 네. 편차를 계산해 보세요. 편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에요. 그래서 편차 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양의 편차가 있으면 음의 편차라는 것도, 이런 말이 적절한 말일까? 아무튼 편차는요, 음의 값이 있고 양의 값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언제나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애는 이거를 제곱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평균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표준편차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분산이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는 값이 일반적으로 커져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값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은요, 자릿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죠? 4자리는 루트 씌우면 2자리 이하로 줄여요. 9자리, 5자리 이하로 줄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는 것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제곱의 기대값. 네, 편차 제곱의 평균. 맞죠? 그래서 Vx만 잠깐 여러분 보면은요, Vx는 네, 이렇게 실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원래는 해요. 네, 하는데 이걸 잠깐만 볼게요. m의 제곱에 p1. 네,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뒤에 나오기는 하거든요. 오늘 수업에 나오긴 할 텐데 이걸 여러분 이대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전개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mx1 더하기 m제곱의 p1이죠. 이런 식으로 가서 xn의 제곱 더 마이너스 2mxn 플러스 m제곱의 pn이 돼서, 네, 이거 묶어내면은요,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쭉 해서 xn의 제곱 pn 이고요. 마이너스 2m으로 묶을 수 있죠. x1 p1, x2 p2, xn pn 더하기 m의 제곱으로 꼬면요, p1부터 pn까지 합이에요. 자, 그럼 잘 해석해 보세요. 이 뭘까요? x1부터 p1, x2, p2 다 더했잖아요. 이거 너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여기서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m이에요. 이거 뭘까요? 확률 p1부터 pn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값 다 더했잖아요. 1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x에다가 가능성을 곱했잖아요. 요건 제곱에다가 가능성을 곱했잖아요. 그럼 이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빼기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니까는요. 네, 얘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물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식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분산은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는 뭐죠? 평균,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증명도 가능해요. 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x는 네, 루트 x. 아까 표준 편차 왜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자, 문제 2번이요. 상자 속에 1357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면서 x라고 하자. x의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 여러분 셀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임의로 한 장을 꺼내니까 가능성은 모두 다 4분의 1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평균 잘 안 물어봐요. 왜요? 평균을 물어보면 평균만 구하면 되는데요. 분산 물어보면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평균보다는 분산을 많이 물어봐요. 자, 평균 어쩔 수 없죠. 계산하면 돼요.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1, 3, 5, 7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10, 16이죠. 4예요. 그 다음에 Vx는요. 원래는 여러분 x-m 제곱에 p 해서 싹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걸 써볼게요.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평균 m인데 뭐 m의 제곱이 있잖아요.
별량 제곱이요? 이거예요. 1의 제곱 곱하기 가능성 평균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럼 확률 변수 x 값을 제곱하시면 돼요. 7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빼기 평균이 4였죠. 4의 제곱 하면은 4분의 1, 9, 25, 49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이거 계산하니까 21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5.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니 뭐 5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표준 편차가 필요하냐는데요. 그럼 표준 편차 세 자리면은 분산이 몇 자리였겠어요? 세 자리를 제곱하면 6자리에서 9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6자리가 나오겠죠. 그럼 어마어마해요. 데이터가 많아져.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인데요. 성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x라는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y가요,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한번 간단히 이해해 볼게요. 1, 2, 3, 4, 5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3이에요. 3,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자료에다가요, 제가 1씩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2, 3, 4, 5, 6이 되거든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4로 변해요. 왜요? 모든 값이 1씩 커졌기 때문에 얘도 1만 커지면 돼요. 곱하기 2하면 어떻게 될까요? 2, 4, 6, 8, 10이에요. 모든 값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얘도 2배를 해주면 돼요. 얘네들을 종합하면은요, ax 플러스 b라는 애는요, 원래 확률 변수에 a를 더했고 a를 곱했고 b를 더한 애 평균은 원래 x의 평균에요, a배를 똑같이 곱하고 b를 더해주면 돼요. 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일식을 더해요. 그럼 떨어진 정도가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더한 거나 뺀 걸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곱하면은요, 거리가 얼마씩 떨어져요? 2배씩 떨어지죠. 근데 분산은 어떻게 해요? 편차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면 제곱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분산은 우리 공부하지 않아도 더하고 뺀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곱될 것 같죠. 그럼 표준 편차는요? A만 붙으면 되죠, 뭐.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 음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붙는다. 이것만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증명한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예. 이 AX 플러스 B고요. 요거의 가능성, 이거의 가능성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Y의 분포는 이게 여러분 X가 아니고요. 이 Y여야 돼요. Y예요. Y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쵸.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위에 거랑 상충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Y가 YI라고 표현하면 되죠. Y는 YI. 문제 듣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와요. 7일 때요, 이거의 기대값 구해달래요. 확률변수 x에 2배 했고 1 더했잖아요. 2배하고 1 더하면 돼요. 15. 그죠? 네.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문제 3번. 확률변수 x의 기대값 ex와요, 분산 vx에 대해서 이걸 구해달래. 이게 성립함을 보여달래요. 아까 우리 앞에서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 일일이 전개 가지고 계산해 봤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네,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예.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를 정리해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의 제곱이고요. 확률 변수 x제곱 더하기 빼기는요, 다 여기서 봤듯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다음에 2의 2mx 2의 m제곱. 인데 이거는 상수를 더한 거잖아요. 상수를 더한 거니까 m제곱 하시면 돼요. 상수니까. 자, 이제부터 해석하면 되죠. 얘는요, 2m, 2x예요. 예, 상수 빠지면 되죠. 확률변수 x에 곱해져 있는 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 2x제곱이요. 여러분, 네, 자동 조정하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m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제곱. 근데 평균이 뭐예요? 2x죠.
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뭐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이산항류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의 성질인데요. 아까 우리 다 했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실제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네, 분산의 평균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산을 실제요 편차제곱 평균으로 구하면 되게 어려워요. 계산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대부분 성질을 이용해서 아니면 얘를 변형해서요. 별량제곱의 평균,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식으로 많이 풀게 돼요. 자, 확률변수 x가요 4일 때 확률변수 이거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해달래요.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v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요 어떻게 해요? v의 x에 마이너스 2 곱했잖아요. 그거 얼마요? 제곱 하니까 얼마죠? 16. 표준편차는요 물론 분산을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죠. 네, 절대값이 중요합니다. 여기 붙어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2잖아요. 그래서 얼마요? 4.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확률변수 x의 확률 분모표가요, 요 밑에와 같아요. 이때 이거의 기대값과 분산 및 표준편차를 찾아라 해서 이렇게 풀진 않을 건데, 여러분 하나만 해드릴게요. y가 되면은요, y가요, 이렇게 2가 y로 들어가면 8이죠. 그 다음에 4가 y로 들어가면 14. 맞나요? 6이 들어가면 20. 8이 들어가면 26이죠. 예, 이거예요. 이거고요. 밑에 확률은요,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이 표에서요,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숫자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너무 훨씬 편한 거예요. 평균. 한 번에 할까요? 2 곱하기, 여러분 이거 약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 곱하기 10분의 3, 6 곱하기 10분의 2, 8 곱하기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8, 12, 12, 8, 20, 44죠. 네. 분산.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의 10분의 4. 제곱의 10분의 3. 제곱의 10분의 2. 제곱의 10분의 1 빼기 4의 제곱하면 되고요. 계산 다 하시면은요, 여기 여러분 4가 나와요. 그래서 시그마는 2 나오면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2y예요. 2y가 누구예요? 3x 더하기 2요. 그 원래 평균의 3배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3배에다 2 더하세요. 얼마요? 12 더하기 2니까 14. 그죠? 분산 똑같아요. 3x 더하기 2잖아요. 제곱하면 되죠. 9 곱하기 4, 36. 표준편차요? 똑같이 가면 되죠. 3x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거의 표준편차는요, 이거의 표준편차랑 같은 거고, 얘는 절대값 3의 시그마 x랑 같으니까는 6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 나중 가면은요, 이 평균과 분산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볼 거고, 자료로 해석하는 방법도 뒤쪽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